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여행을 떠날 때 누구나 들고 가는 필수품, 바로 여행용 캐리어죠. 그런데 이 캐리어 바퀴에서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리어 관리, 이제부터는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6월 25일 현지의 한 여행보험 회사가 미생물학자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용 캐리어의 바퀴, 바닥면, 손잡이 등을 대상으로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는데요. 특히 바퀴에서는 3제곱센티미터당 400 CFU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약 58배 많은 수치입니다. 바닥면에서도 3제곱센티미터당 350 CFU가 나왔고, 그중에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검은 곰팡이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더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미생물학자 에이미 메이 포인터는 여행 가방의 바퀴는 보도, 공항 화장실, 기차역 플랫폼 등 다양한 표면에 노출되지만 정작 세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인터는 여행 가방의 바퀴와 바닥면은 마치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며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침대나 식탁 같은 곳으로 세균이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위생 수칙도 주목됩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캐리어를 침대나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전용 보관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관대가 없을 경우에는 바퀴에 비닐을 씌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또 고인물이나 더러운 길을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잡이를 잡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얼굴을 만지기 전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여행을 마친 뒤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캐리어 표면은 소독 티슈나 비눗물로 닦아주고 바퀴가 분리된다면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 소재 가방의 경우에는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젖은 천으로 닦고 곰팡이 제거에는 베이킹소다가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여행 짐 가방으로만 생각했던 캐리어. 그 안에 숨은 세균의 위험성을 알고 이제는 청결까지 함께 챙기는 여행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Z세대 사이에서 이별 통보조차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GPT가 이별 편지를 써주고 AI가 연애 갈등까지 중재하는 현실. 인간관계의 가장 감정적인 순간마저도 AI에 의존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반 데이팅 앱 윙메이트가 자국 내 AI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Z세대, 즉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 출생인 성인의 41%가 이별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AI 의존도가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챗GPT의 이별 문자 도우미 기능은 이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자동으로 제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각자의 길 가자 같은 기본형부터 이 관계는 더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같은 직설형, 내가 널 힘들게 했어 라는 사과형까지 상황별로 감정 메시지를 정리해줍니다. AI가 연애에 활용되는 예는 다양합니다. 데이팅 앱 프로필 최적화, 첫 대화 시작 문장, 메시지 답변 생성, 갈등 해결, 사과문 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0%는 연애 조언을 AI에게 직접 구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감정적 메시지 작성에 AI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9%가 연애가 단순해졌다고 답했고 21%는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은 AI 덕분에 대화가 더 수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개입한 이별 문자는 기계적이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등 SNS에는 AI로 이별 통보를 받은 썰을 공유하는 영상이 확산 중이며 일부는 받은 메시지가 챗GPT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사회학자 제스 카르비노 박사는 이별처럼 섬세한 문제에 AI를 맡기는 건 감정적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연애 문제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5명 중 1명은 AI를 사용하되 이를 통해 상대와 직접 대화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57%는 친구보다 AI의 연애 조언을 더 신뢰한다고 밝혀 AI의 의존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애조차 기계에 맡기는 시대. 이별의 진심마저 코딩되는 현실에 대해 사회는 새로운 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를 잇따라 발표하며 노화 역전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UC 버클리, MIT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화 역전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는 되돌릴 수 있는 정보 손실이라며 세포의 후성 유전 정보를 리셋해 생주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야마나카 인자 중 3가지 OSK 유전자를 이용해 망막세포의 회춘을 유도한 그의 연구는 노화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노화의 원인을 DNA 손상이 아니라 세포가 기억력을 잃는 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컴퓨터가 운영체제를 잊는 것처럼 세포도 시간이 흐르면 유전자 사용법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싱클레어 교수는 회복 대상 범위를 눈에서 심장, 간, 뇌로 확장 중이며 임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이리나 콤보이 교수는 젊은 피가 아닌 노화된 혈액의 유해물질 제거가 핵심이라며 혈장 희석을 통한 회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화란 단백질 수치의 요동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를 정리하면 회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콘보이 교수는 이 기술을 실험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 중이며 DNA 메틸화 분석을 기반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시스템 에이지 기술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MIT의 리후이 차이 교수는 빛과 소리를 활용해 노화한 뇌 시냅스를 재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는 알츠하이머 치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는 유전자 편집을 통한 노화 억제 기술을, 레오니드 페슈킨 교수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생물학적 나이 예측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내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화 역전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이 초기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콘보이 교수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